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지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업종을 한번 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건설업종. 그죠? 이거 아마 거의 시장에서 분석 많이 안 할걸요? 건설업종? 그러니까, 뭐, 주식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 한 3, 40년씩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건설업종, 뭐 정유, 화학, 뭐 은행, 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클리컬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좀 경기에 민감한 섹터긴 하지만 과거의 영광만큼 뭔가 이제 탄력도를 보여주지는 좀 못하는 그런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잊혀졌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주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좀 이렇게 도는 듯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강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은 아니긴 한데요. 일단은 건설업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코스피 내에 있는 건설업 지수의 최근 7월달 들어서의 현황인데요.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 한 3%대 가량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의 건설 지수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러한 모양새들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속성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일단은 건설업종의 첫 번째는 매매가의 상승률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그만큼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반증이기 때문에 이 매매가의 주간 변동률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달 이후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서울권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권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인천 역시도 회복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대 광역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죠. 2023년도 금리 인상기에 거의 피크였었을 때의 가격 지수보다는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뭔가 이제 비수도권 지역 내까지의 가격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회복되는 모양새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세가 역시도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좀 냉각된 시장 분위기에서 많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크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기억 속, 뇌리 속에는 사실은 경기 민감주야라고 하게 되면 건설업, 화학, 뭐 철강,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거나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뭐 이러셨을 때 경기가 좋아라고 했었을 때 건설업을 필두로 해서 이 시클리컬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받았었던 정말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워낙 또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매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건설업종의 뭔가 이제 센티죠. 네, 센티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돌리는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CPI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만족스럽지 않다. 뭐 히딩크도 아니고 예, 예. 뭐 충분히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돌입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뭔가 이제 CPI가 감소가 되는
하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조심하게 만드는, 뭔가 이제 너무 열기에 휩싸이지 않게끔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패드워치의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89.9%니까 90%라고 하겠습니다.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금리 인하를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금리 인하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게 아마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시장 반응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하 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장이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깜짝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현실성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투영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녹여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성장주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의 주가 탄력도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후발로 알게 모르게 건설 업종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들은 제가 앞서 표지에도 썸네일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트럼프예요. 트럼프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 건설업에 좀 의미 있는 시사하는 바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배팅 사이트의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전략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나왔던 섹터군들이 일단은 방산주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원전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표면적으로 좀 올랐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건설업종도 지금 오늘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트럼프 47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2월달에 올려놓은 어젠다가 있어요. 그 어젠다 안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1년의 영상 성명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재건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재건으로 딱 따지게 되면 뭐 건설업종, 뭐 건설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건설업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힘쓴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업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이 알게 모르게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군들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GS건설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년도 말서부터 해서 저점을 지금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최근에 지금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직전 고점에 대한 지금 돌파가 지금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의미가 크죠. 이게 지금 작년도 11월 달에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앞서 언급드렸던 모멘텀들이 여전히 뭐 소수의 생각이 아니고 다수의 생각으로 딱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급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열어두는 그런 패턴들이죠. 뭐 설령 조정이 좀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매크로 자체가 변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눌림목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환경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꼭 GS건설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뭐 현대건설 보셔도 되고 뭐 삼성 E&A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더라도 거의 차트의 흐름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한샘이라는 종목을 한번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나오면서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좀 높아지죠. 예, 그리고 고점은 일단은 뭐 더블 고점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뭐 이제 하락, 뭐 조정 아닌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업 좀 올라가고 그리고 주택 경기 좀 살아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가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안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도 또 알게 모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엮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이 언급들을 안 하고 있는 뭐 건설업종 정도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녹여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건설업종 좀 인기는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좀 훑고 넘어가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야기가 좀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